안녕하세요. 람보의 투자 수양, 매화 향기 극한 아침, 책 읽기 정말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지난주 일부에 이어서 데이비드 드레머너 역발상 투자라는 책을 요약 정리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 책은 성공 투자를 위해서는 인기주에 현혹되지 말고 비인기주를 철저히 분석하여 자신만의 원칙을 지킴으로써 투자에 성공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역발상 투자, 데이비드 드레머. 애널리스트는 대다수가 낙관적인 예측을 내놓은 때면 나중에 실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그 이유는 시장에서 돌발 사건이 발생해서가 아니라 처음부터 장밋빛 안경을 끼고 기업이나 종목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합리적인 예측에 따라 움직이지 않으며 대체로 몇 갈래 방향으로 치우친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낙관적이기 때문에 성공할 확률을 과도하게 높게 잡습니다. 또한 인간은 자신의 지적 수준을 지나치게 높게 평가함으로써 적중률을 훨씬 넘어서는 자신감을 가집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인간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확한 수익 예측치를 얻는 확률을 미미하며 수익 예측치를 주식 매수 또는 매도 중요한 근거를 삼지 말아야 합니다. 중요한 교훈은 수익 예측에 의존하면 나중에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정치, 경제, 산업 경제 환경이 끊임없이 바뀌는 역동적인 경제에서 과거를 이용해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애러니스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증권사 매출을 올려주는 훌륭한 장사꾼이 되는 것입니다. 애널리스트는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사실이 다르더라도 말입니다. 결국 문제는 스스로입니다. 장사를 하는 것과 예측을 잘하는 것은 저는 다른 문제입니다. 주식시장 예측가들이 내부 관점을 이용해 성공하려면 미래를 내다보는 핵심 요소들을 포착해야 합니다. 반면 외부 관점을 기본적으로 통계학과 비교 분석을 사용하여 미래를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외부 관점은 대체로 높은 수익률을 창출합니다. 수익을 극대화하려면 외부 관점 접근법을 제공하는 투자 상품을 매수하라. 성장세가 고공비행하는 기업의 주식이나 공모주는 아무리 비싸도 비싸지 않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투자자는 턱없이 비싼 값을 주고 이런 주식을 계속해서 사지만 사는 족족 바가지를 씁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급등주들을 사도록 만들고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분석하지 못하게 막는 강력한 심리적 영향력이 있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는 인기주 실적에는 불리하게 작용하지만 비인기주 실적에는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수익 격차는 상당하며 포트폴리오 실적을 높이려면 비인기주를 선정해 애널리스트 예측 오류를 이용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이 좋아하는 주식은 정말 사야 할까?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애널리스트와 펀드 매니저가 선호하는 주식은 어닝 서프라이즈가 발생 시 일관되게 일격을 당했습니다. 반면 아무리 좋아하지 않거나 원하지 않는 주식을 일관되게 서프라이즈의 수혜지를 입었습니다. 전문가와 대중이 추정하는 주식을 피하고 전문가와 대중이 기피하는 주식을 추정해야 합니다. 현재 시장에서 인기 없지만 탄탄한 기업의 주식을 매수하라. 즉 PBR, PCR, PBR이 낮은 기업이나 고배당 기업의 주식을 매수하라. 투자자는
버블과 감기 사항에서도 과도한 낙관주의에 사로잡히고 폭락장에서는 패닉에 빠져 투매에 나섭니다. 투자자들이 공포에 질려 주식을 내더니는 주기는 80~90%가 폭락합니다. 이처럼 극과 극을 오가는 과정이 시장에서 반복합니다. 투자자의 이런 행동을 유발하는 가장 큰 심리적 요인은 감정으로 종종 다른 인지적 평양에 함께 적용하기도 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최고 주식이나 업종을 선호하고 최악은 멀찌감치 피합니다. 같은 실수를 수십 번 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감정의 영향력은 너무 강력해서 의사결정 과정을 흔들 수밖에 없습니다. 투자자의 과잉 반응은 첫째, 투자자는 항상 인기주의 가치를 과대평가하고 비인기주의 가치를 평가절하합니다. 둘째, 투자자는 최고 주식의 장기 예측을 지나치게 낙관하며 최악의 주식의 예측을 지나치게 비관합니다. 셋째, 장기적으로 인기주와 비인기주 모두 평균 회귀합니다. 그 이유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발생하거나 펀더멘털과 여건의 변동이 생기면 최고 주식은 실적이 떨어지고 최악의 주식은 실적이 오르기 때문입니다. 역발상 투자 데이비드 드레먼. 쓸데없는 거래를 피하라. 시간이 흐르면서 거래 비용이 수익을 잠식할 수 있으며 장기에 걸쳐 매수, 보유 전략을 쓰면 시장 대비 큰 폭의 초과 수익을 올릴 수 있으며 포트폴리오 조정을 줄여서 세금과 과도한 거래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특정 업종 내에서 가장 저렴한 주식을 매수하라. 이때 해당 업종의 전반적인 주가가 높고 낮음을 따지지 마라. 최종적으로 수익을 낸다고 해서 개인 투자자는 물론이고 심지어 전문 투자자들도 장기간 인기 없는 포지션을 계속 보유하기는 어렵습니다. 남들이 다 하라는 대로 부하내동하고 싶은 심리를 누르기는 어렵고 때로는 불가능합니다. 결국 역발상 전략을 지키기 힘든 첫 번째 이유는 심리적 압박입니다. 투자자의 최대 오류이자 가장 중대한 오류 원인은 과잉 반응인데 역발상 전략은 과잉 반응을 효과적으로 체계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 유일한 전략입니다. 초단타 매매 업체들은 하락장과 상승장 모두에서 돈을 법니다.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엄청난 변동성이 필요하므로 초단타 매매자들은 변동성을 확대 조장합니다. 결국 변동성이 높아지면서 많은 사람이 도막판 같은 시장을 떠나게 됩니다. 초단타 매매자는 변동성이 높을수록 좋아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들은 변동성을 높이기 위해 반기는 사항을 패닉입니다. 변동성이 커지면 매수자가 돈을 벌고 변동성이 작아지면 매도자가 돈을 법니다. 재정선이라면 보수적인 포트폴리오인 변동성 지수 옵션에 손을 대면 안 됩니다. 변동성이 심한 시장에서 한 가지 업종만 매수하는 것은 아주 위험하므로 분산 투자를 해야 합니다. 해당 업종에서 하나의 주식만 보유하는 것은 아주 위험합니다.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시장 실적에 못 미치는 주식을 주기적으로 추려내고 새로운 역발상 주식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주식을 교체해도 되지만 포트폴리오 주식 수는 고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즉, 하나를 매수할 때마다 다른 주식 하나를 매도해야 합니다. 주식 교체에는 판단력이 많이 개입되므로 실수할 가능성도 큽니다. 따라서 매매의 위험을 피하려면 주식 교체는 비교적 드물게 해야 합니다. 경마꾼들 사이에는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일단 찍으면 바꾸지 마라. 주가가 급락하면 유동성이 증가하지 않고 오히려 감소합니다. 시장이 빠른 속도로 하락하면 유동성이 대폭 감소할 수 있으며 주식을 비롯한 금융상품의 유동성이 낮을수록 유동성 감소가 가격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큽니다. 주식이나 기타 투자 수단의 가격이 급등할 때 대체로 유동성이 증가합니다. 유동성으로 인한 하락 국면에서는 주식을 매도하면 안 됩니다. 현명한 투자자라면 마진 거래를 멀리하고 포트폴리오에서 유동성이 낮은 주식 비중을 크게 낮춰야 합니다. 역발상 투자, 데이비드 드루먼. 이해가 안 되는 채권, 헤지펀드, 증권 등을 매수하지 마라. 수익이 아무리 구미에 당겨도 무시해야 원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주식을 장기 보유하면 인플레이션과 세금에 따른 위험이 급격하게 감소합니다. 인간은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합니다. 투자금을 지키려면 투자자는 두 가지 문제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바로 자유무역과 인플레이션의 도래를 암시하는 불길한 신호들입니다. 인플레이션은 영원히 죽일 수 없는 불변의 용이며 자유무역과 함께 앞으로 투자자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이 덮치면 채권 만기가 짧을수록 손실이 작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상 데이비드 트루먼의 역발상 투자라는 책을 전해드렸습니다. 2부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